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조 바이든에게 명령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대로 진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 중국의 이 관영 매체 중에서도 영자신문인, 영자 매거진인 글로벌 타임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 바이든은 우리 중국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조 바이든에게 있으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바꾸고 중국과 태평양 전략을 맺어야 한다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중국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25일 이 바이든은 아시아 태평양 경로를 개편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설에서 한마디로 이거는 미국 대통령한테 한 것이 아니라 마치나 중국의 속국에다가 한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사설을 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가 이미 다 예상을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은 차이나판이 될 것이며 조 바이든은 시진핑을 닮은 조진핑이다라고 야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폭스뉴스가 뭐라고 밝혔습니까? 조 바이든이 지금 내각을 구성합내하면서 움직이면서 국무부 장관과 또 혹은 국가안보보좌관을 친중 인사로 앉혔다라고 폭스뉴스가 수상하게 전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뉴스는 바이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장려해야 한다. 조 바이든은 월요일 중국의 상승과 번영을 지지해온 제이크 설리번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다며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번영을 장려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상을 장려하는 중간 과정을 차곡차곡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친중이며 중국의 뿌락지, 중국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친중 정책을 펴서 아주 유명한 이 제이크 설리번을 조 바이든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딱 발표되고 나서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대놓고 지시를 한 겁니다. 명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바이든은 아시아 태평양 경로를 개편하고, 그러니까 중국 태평양 경로로 만들어야 하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버려야 한다라는 기사의 사설에서 대놓고 바이든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내각 구성을 시작하면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발탁했다. 친중인사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새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바이든의 팀은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아시아에 대한 우선순위, 중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전략적 순위로 앞설 것이다. 중국을 먼저 끌어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새 팀이 기대했던 리더십 역할은 어떤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미중 전쟁 대결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폭넓은 참여형 틀을 바이든이 추진할 것인가? 이 두 길은 분명히 서로 다른 길이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묘사하는 두 가지의 지리적 개념이 있는데 바로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 태평양이다.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많이 썼던 중국을 우선시로 한 태평양 전략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이 중국 태평양 전략,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즈는 계속해서 두 용어 모두 현재 정치적 의미가 배어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은 경제 협력을 함축하고 인도 태평양은 지정학적 경쟁과 동맹 대립과 직결된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다른 미국 행정부들에 의해 언급이 되었으며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때 활용을 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만들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회고록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으며 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전략인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균형 재조정이라는 신조어를 오바마는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간을 하면서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는 친중이라고 대놓고 까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개념의 가장 큰 축은 여전히 매년 정상회담과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에이펙이다. 그것은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기동력의 균형을 크게 맞춰주며, 따라서 사람들은 아시아 태평양 개념에 대해 더 건설적인 측면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가 이 의장 격인 이 에이펙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을 너희 바이든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냥 지시를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이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매우 무례하게 지정학적 개념으로 변모해왔다. 자유롭고 개방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인도태평양은 주로 중국이 타깃으로 하는 이슈에 쓰여왔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중추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4개국 안보 대화이다. 이들이 회의를 열거나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모든 언론 보도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 인도태평양 전략이 얼마나 중국의 숨통을 조였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자, 인도태평양에 해당하는 경제협력 기구는 사실은 없다. 4개국 중 역할을 해온 서로의 군사 훈련, 정보 협정만 있었다. 대만 당국은 적나라한 적대적 야심을 드러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이 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사실상 오늘날의 대만을 키운 것은 트럼프이다. 맞지요?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즈는 지난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로 강제 대체함으로써 중국 우선주의의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대체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 분단과 반중국 동맹 추진, 이 지역 모든 나라가 미국 편에 들어야 하는 지정학적 풍토 조성을 추구해 왔다. 지역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미국을 따르겠다는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저항적이다. 개구라를 까고 있는 거죠.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애걸복걸하고 있습니까? 자, 더군다나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 미국에 득이 되지 않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다수는 인도태평양 국가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 다만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도구로 쓸 뿐이다. 바이든은 과감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업적을 알아야 한다. 야, 기가 막히죠? 바이든, 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쓰면 안 돼. 중국 우선주의로 형성되었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써야 돼. 인도태평양 전략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아야 하며 중국의 위대한 업적을 알아야 한다. 뭔 말이에요? 중국의 업적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무언에 너는 우리말 듣게 되어 있어 라고 강압적으로 강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하이라이트의 정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이든은 지역 현실에 역행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트럼프의 무모한 추격을 벌여야 한다.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을 계승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혹독할 것이다. 이 짱개 새끼들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조 바이든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을 하면 뭐가 된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혹독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인도태평양의 개념으로 이 지역을 휘젓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경제협력의 지지가 부족하고 대립만 조성할 뿐인 인도태평양 전략
조 바이든은 버려야 한다. 만약 바이든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고집한다면 중국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며 반대와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워싱턴 엘리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조 바이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중국과 진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의사소통 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내가 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두 나라를 위해 필요 이상의 윈윈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윈윈 상황 내가 이제 만들어라. 트럼프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대화는 현재의 대립과 달리 두 나라 모두에게 훨씬 더 나은 장기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이다. 야, 역사적 책임이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모두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다. 이제 바이든이 된 것처럼 지랄을 떠니 바이든 중국말을 들어 우리말을 들어야 해. 아니면 너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라고 이제 시진핑이는 드디어 저 바이든에게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짱깨들이 정신 나갔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우리 중국의 말을 들어 명령을 내렸다. 참 조 바이든, 조진핑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